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있는 최혜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미생물의 발효인데, 제가 약간 소제목으로 좀 발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제목으로 사람의 필요가 미생물의 생존 전략과 만나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주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드는데, 이게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사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누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 미생물의 이런 아주 부정적인 저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문헌에 이제 많이 알려진 거고, 뭐 저기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중세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3분의 1, 그러니까는 뭐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메리카에도, 이거는 도시가 발달해서 그러는데, 뭐 도시도 발달하지 않은 아메리카 같은데, 여기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후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진짜 전 아메리카를 유린을 하고 그 와중에 가장 아주 영향을 끼친 게 이 사람들과 같이 따라간 천연두라든가 홍역 등의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구의 90%가 소멸됐다고, 사실은 제랄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미국의 생리학자가 이제 총균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뭐 소설에 호열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토지의 시작이, 할머니가 호열자 걸려서 서희가 이제 고아가 되면서 시작을 하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라고 코로나 하면서 아마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이것도 범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100년 전에 비행기도 뭐 별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돌았나. 사실은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총독부에 저기에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무원형 독감이라 해서 우리나라도 한 5%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차 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1차 뭐 좋은 거는 전쟁이 좀 빨리 끝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미생물이 영국의 민화 중에서 투명 망토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망토 딱 입으면은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사실 망토를 가진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비와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이렇게 네거티브한 면도 있지만은 사실 미생물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자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발효인데, 발효는 영어로 ferm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fermentation은 어원이 라틴어에서 끓이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끓이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술 같은 거 발효될 때 초반기에 이렇게 부글부글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거 보고 이런 명칭을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간의 면에서 아까는 부정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실제 발효는 미생물에서 일어나는데요. 아주 좀 더 원시적인 미생물,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아까 병원균을 옮기고 이런 거나 발효나 모두 미생물의 관점에서는 다 살려고, 자기가 생명을 갖다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자기의 생명의 영속성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진짜 삶을 위한 아주 지대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그럼 발효는 왜 일어나느냐면은, 여러분 생명체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명체의 중요한 분자는 뭔가 그러면 얼핏 떠오르시는 게 DNA, 단백질 그런 건데, DNA, 단백질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요한 거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ATP라고 써놨는데 요 이제 에너지라고 할 수가 ATP라는데 이게 에너지입니다. 왜 이 에너지는 어디서 얻느냐면 당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에서 얻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뭐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 밥 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 밥, 빵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뒤집어서 보면은 밥하고 빵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왜 밥하고 빵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 보면 해당작용, 영어로는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데 해당작용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해당작용은 뭐 포도당, 그러니까 탄소 6개짜리 분자가 탄소 3개짜리인 파이루베이트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 하나 해놔가지고 그냥 한 단계 거치나 보다 하지만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10단계나 됩니다.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이 과정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아주 고등한 저기에서부터 하등한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본적인 에너지를 얻는데 물론 고등한 것들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진화해서 좀 더 우월한 저기를 차지하게 되죠. 인간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 그냥 생기지 않죠. 우리 마냥 쓰러져 가지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면 포도당 맞을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밥, 빵, 국수, 감자 이딴 거 먹으면은 먹는 거 입으로 먹잖아요. 입에 침에 아밀레이즈가 요 복합당을 다 분해를 해서 육탄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잘라져서 이제 3탄당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하여튼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데 미생물에서 산소가 없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간 게 바로 퍼먼테이션 발효입니다. 이제 알코올을 만들면 알코올 발효라고 하고요. 젖산을 만들면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산소가 있는 단계에서는 완전 이제 그 3탄당이 완전 분해가 돼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건 저기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왜 발효가 요 한 단계 더 가는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탄당이 3탄당까지 갈 때 10단계라고 그랬잖아요. 화살표 무지무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단계를 쫙 거쳐서 하면은 ATP를 갖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기 에너지 얻는 것도 보면은 결국 아까 6탄당이 3탄당 갈 때 2개 얻는다고 그랬는데 합치니까 4개네. 근데 투자로 2개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2개를 얻게 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는 이유가 요 이제 경로를 거치면 에너지 얻어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생명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10군데니까 10군데에 다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 기본 원료인 이 포도당만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제공해주면 되는데 포도당 제공해주는 게 삶이 우리 보면은 뭐 먹거리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응? 근데 요 포도당 해주면 되는데 포도당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하냐면 중간에 NAD라고 하는 조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NAD는 NADH로 만들어지는데 요 단계를 거치면서 물론 얘도 초반기 재료에서 원재료에서부터 아주 초반기 재료에서 만들면 됩니다. 모자라면. 하지만 만든다는 게 이거 6개짜리 탄소 3개짜리를 하는 것도 10단계인데 이거 처음부터 만든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도 아주 원시 생명체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겠죠.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얻을까. 다행스럽게 얘는 요 이제 수소가 한 분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이 NAD를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친 거. 여기 에탄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젖산도 되고요. 이거 알코올입니다. 이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면 여기 필요한 NAD를 갖다가 다시 얻을 수가 있어서 요게 이제 사이클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요 한 단계만 거치면 걱정 안 하고 요 원재료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제 뭐 저기 집도 필요하고 먹거리도 필요한데 집은 그래도 해결되면 내가 먹거리만 준비하면 되지만 집도 없고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어떤 생명체는 여기까지 안 간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없는 거는 그런 이제 생명체들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 이제 소멸되지 않았나 싶고요. 하여간 이렇게 한 단계 더 가가지고 더 가면은 이제 그 NAD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알코올 발효라고 하고요. 젖산이 만들어지면은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알코올 발효는 이제 알코올 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문화에 따라서 포도주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증류주 같은 걸 만들었고 이 과정 중에 CO2라고 하는 가스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딱 CO2가 생성된 거 여기서 멈추면은 그게 빵 발효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면은 술빵이라고 여기 사워도우라고 그러는데 조금 변한 빵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상한 빵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젖산 발효를 통해서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발효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이롭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이 아마 돼지버섯 요즘은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오려왔는데 4짝짜리 냉장고예요. 이런 냉장고 보통 집들 가면은 보통 4짝은 아니어도 보통 냉장고가 2개 이상씩은 요즘 집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저기 한 거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진 않았습니다. 이 냉장고는 그러면 언제 생겼나? 개발된 거는 역시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 1862년에 개발이 돼서 그 이후에 뭐 개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보급됐나, 언제 우리한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나. 뭐 이거는 미국의 적입니다. 미국의 가장 최초의 가정용 냉장고가 도입이 돼서 프리지데어라고 해서 이거 미국에서 요 냉장고 에어컨 파는 큰 회사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여기 보면은 아주 고전적인 모습의 그 장롱같이 된 그 이제 냉장고를 판매하는 선전 문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이 됐냐면 65년에 여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금성 냉장고라고 이게 이제 한 칸짜리 상자로 돼 있는데 지금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금성은 여러분이 요즘 아시는 LG의 전신이 골드스타고 골드스타가 전신이 금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냉장고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문명 국가에서 지금 100년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구석기 시대가 한 200만 년 전입니다. 그럼 200만 년 전에서 여태까지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음식 보관을 못하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채집하고 사냥해서 먹었다는 건 알지만은 어떤 사람이 채집하고 사냥을 딱 그날 먹을 거, 안 변할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기 하고 싶어도 뭐 어쩌다 잡히고 어쩌다 눈에 띄면은 있는 대로 저기를 해가지고 좀 저장을 해놔야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동물세포니까 우리가 자급자족을 못하고 우리는 하여튼 다른 생명체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생명체는 물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생명체들이 자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미생물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아쉬우나마 건조를 시켜서 미생물 번식을 좀 제어를 하지만은 그래도 미생물은 번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번식한 거를 발효와 부패라고 하는데 발효하고 부패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죠. 왜 분해하나? 미생물의 관점에서 이거 먹고 살려고요. 아까 해당 작용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료되는 그 물질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부패고 어떨 때 발효냐면 부패는 우리 먹고 죽었어.
아니면 식중독 걸렸어. 그러면은 부패라고 하고요. 발효는 그거 먹었는데 안 죽고 좀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하여튼 좀 유용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발효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맘대로죠. 이거 용어를 정하는 거는. 그래서 현재 인간의 음식 조리 방법으로 발효 산물이 한 3분의 1 정도가 발효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 음식은 모든 문화대에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발효식품이 개발됐는지는 자기네가 사는 동네 기후가 어떤가, 토양은 어떤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발효식품이 있나 여러분들 이제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야채, 우리나라 김치. 그래서 우리 뭐 김치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발효식품에 선두 주자고 뭐 여기 인플루엔자에도 좋고, 이거 야채 전부 여기 배추무, 마늘, 양파, 고추 이런 거에다 젓갈 넣고 뭐 거기 이렇게 쌀도 아니 밥을 갖다 이렇게 부셔서 넣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김치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저기는 이제 된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야채로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으면 독일에는 사워크라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배추가 아니고 뭐 비슷한 배추인데 양배추죠. 양배추에 소금 뿌려가지고 한참 두면은 아주 시큼해집니다. 새콤이 아니라 시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맛도 별로 없고요. 이제 냄새도 상당히 좀 역하지만은 이게 야채를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워크라우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 사워크라우트를 가지고 이제 영국의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선장이에요.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주 세계 최초로 선원이 계열병이 없이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사실은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신대륙에 가서 원주민 화살 맞아 죽은 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선원들이 그냥 픽픽 죽어나가면은 배 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요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를 없앴기 때문에, 세계 계열병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저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유럽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아시아를 탐험 수준에서 했으면은 그 다음에 식민지로 제국시대의 막이 열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어요. 이게 시큼하고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원들 줘가지고 먹을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양반이 꾀를 내가지고 이 음식을 자기 그 선장하고 1등 항해사가 있는 그 식탁에다만 이제 서브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맛이 그러니까 냄새가 상당히 시큼하니까 그 테이블에 놔도 옆 테이블로 막 냄새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옆 테이블에 있는 일반 선원들이, 아니 저기 뭘 당신네는 먹길래 그러느냐, 우리도 좀 달라. 그래서 이게 맛이 별론데 근데 뭐 우리도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걸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맛이 좀 없어도 값이 엄청 비싸다라든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은 한 번 또 먹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정이 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같은 동양이라든가 뭐 제국 그 주위의 밑에서 식민지 저기를 하든 나라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뭐 유럽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된 작은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된장은 콩 발효식품인데,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적인데, 된장 보통 한 6개월 이상 발효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뭐 저희 외갓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춘역 끝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겨울 내내 매달아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이유가 세균, 곰팡이, 효모, 그러니까 뭐 고초균, 바실러스라든가 아스퍼르질러스 같은 게 공동 발효를 해서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1번의 나또랑 비슷한데, 이 나또는 근데 아스퍼르질러스가 곰팡이는 없고 그냥 바실러스만 있는 형태. 그렇지만 된장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또 콩 계통으로는 중국에 이거 두반장이라는 소스가 있고 굴소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알코올 발효하는 중간에 나온 CO2 같은 거 가지고 빵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크로상이라든가 이탈리아 치아바타 같은 게 있고, 술은 뭐 여러분 말 할 것도 없이 포도주, 맥주, 그래서 뭐 포도가 많이 나는 데는 포도주 만들었을 거고, 뭐 이렇게 보리 같은 데가 잘 되는 데는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제품. 사실 우리나라의 된장하고 비슷하게 유럽에는 이 유제품 가지고, 왜냐하면 유목민이잖아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나오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제품을 이용한 치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태리가 굉장히 이런 치즈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치즈가 브리 치즈라고 하는 치즈가 있습니다. 요 브리 치즈는 요 샤를마느 데제라고 그랬는데, 프랑크 왕국인가 거기 칼 데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 이태리를 정복하고 돌아오던 길에 사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전쟁하고 나면은 이긴 데나 진 데나 다 거지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춥고 배고픈 길에 브리라는 도시 지방에 아주 산골에서 이제 저기 머무를 때를 탔다가 아주 퇴락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걸 달라. 근데 이 사람 칼 가진 사람이잖아요. 황제는 아니지만 수도 원장의 측에서는 뭐 수도원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른 빵밖에 없다. 그래서 마른 빵을 줬는데, 그거 먹으면서 이걸로 내가 저기 하지 않으니까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는 저기 지하실에 가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지하실에 아주 오래된 예전에 먹다가 그 남겨놓은 치즈를 발견했어요. 물론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고요. 근데 하여튼 성의는 보이려고 이런 거에 있는데 먹을래나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뭐 굉장히 맛이 좋았고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그래서 샤를마느 대제가 자기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수도원에다가 납품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치즈가 브리 치즈입니다. 이게 오래되면은 우리나라 그 무슨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 나는 그 생선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비슷한 그 냄새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데, 서양 사람들은 값도 비싸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탈리아에 뭐 여러분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요즘은 슈퍼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물소젖으로 만듭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슈퍼에서 많이 볼 정도면 물소젖으로 어떻게 만들겠어요? 우유로 만듭니다. 그래서 피자에도 이렇게 뿌리고 파스타에도 넣고, 그래서 이제 쭉쭉 늘어나는 거야. 아까 나또 같이 그런 특성이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또 이태리에 고르곤졸라 치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블루 치즈라고도 부르고, 이것도 굉장히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개발이 됐느냐면은, 사실은 그 목동이 치즈 만들다가 이게 우유를 이제 응고시킨 커드를 갖다가 좀 찬 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 실수로 그대로 방치를 했는데, 그거 주인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그 위에다가 새로 만든 걸 그냥 덮어 씌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곰팡이가 자랐고, 그거 먹고 뭐 아주 저기 죽지도 않고 맛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피자에 고르곤졸라 피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치즈입니다. 그래서 풍미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유제품으로는 요구르트라든가 버터밀크, 또 이거는 몽골의 마유주라고 그러는데, 이런 소젖이나 양젖도 있지만 이거 말젖으로 만든 겁니다. 몽골의 지방에 말이 많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말 타고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소세지는 보통 훈제한다 해서 연기 가지고 저기를 해서 하는데, 이거는 연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살라미라고 하는 이태리적인데 저온에서 장기 보관을 해가지고 발효시킨 겁니다.
스페인의 하몽 역시 장기 보관을 해서 발효시킨 거고, 하몽은 얼마 전에 TV에서 소개를 했는데 5만 원, 우리나라에서 이거 개발을 하고 계신데요. 또 5만 원짜리 돼지고기가 60만 원이 돼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된다고 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성공하면 여러분들도 거기 저기 슈퍼 같은 데서 그 만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